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이 세 분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은 적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고 당대표로 당선되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이 당이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에서는 유시민 씨가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년차 대통령이고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는 대통령을 향해서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공격한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서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독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발언으로 해서 친 이재명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씨가 어제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또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직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전통적인 친노무현, 친문재인 지지층과는 상당히 뜻이 다르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등 논란을 두고 대립해 온 관계입니다. 유시민 씨는 앞서 이른바 ABC론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해 이익을 쫓아 유입됐다며 공격을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노선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씨는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면서 방향을 그냥 주변에 두는 게 아니라 사령부를 공격하는 식의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또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를 관철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가설 외에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유시민, 이재명 또는 친명과 친청 또는 친문 사이에서 뭐가 그러면 다르냐 하는 것을 하나 예시한 겁니다. 지금 여권 안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검사의 수사 보완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과 검사의 수사 보완권을 없애가지고 완전히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쪽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요사이는 김민석 후보조차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노선이 누가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2대1 정도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로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가지고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석연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노선으로는 유시민, 정청래 이런 세력의 주장, 완전히 검사를 수사로부터 떼놓겠다는, 그리하여 수천 명의 한국 최고의 수사 인력을 그냥 무용화시키겠다는 이 주장은 틀린 겁니다. 이 주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불리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 보호에 반대되는 행위를 지금 정청래, 유시민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선 투쟁에 대해서 그냥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씨는 이어서 정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중수청, 공수청 설치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총리실 TF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형사소송법은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 해놓고 이제 TF 활동 종료하면서 정부안이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 놓고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 입법안을 낸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 어떻게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친청 세력, 친문 세력입니다. 그게 친문재인 세력 또는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검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수사받기로는, 재판받기로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 더하다면 더할 수가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왜 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은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거냐. 그렇다면 그 수사받은 게 뭐냐. 과연 억울한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명백한 범법행위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는 드디어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다. 그러니까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는 이 행동을 하면은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다. 이 정도 같으면 악담으로 봐야 되겠죠. 유 씨는 한편 자신의 이재명 정부 비판에 친명계가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다. 그걸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또 누가 생선 비린내가 약간 이상한데 할 때 너희 이 XX 우리 어물전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쫓아내 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면 썩은 내가 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2028년 공천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즉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반발하는 문재인, 정청래 그리고 유시민 세력이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극우 세력과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세력 사이에 지금 점점 틈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야 동시 분열로 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당이 갈라져 가지고 왼쪽에도 당이 하나 더 생기고 오른쪽에도 극우당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은 이 보수 재건파가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든지 하는 이런 어떤 한국 정치판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현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힘은 장동혁 사태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것이냐, 후퇴시킬 것이냐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국민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